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프 꾸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재간둥이 수학 강사 조진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1학기의 마지막인 기말고사 보시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은평고등학교 1학년 시험 기출문제 좀 어떻게 됐는지, 난이도 좀 어땠는지, 어떤 문제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친구도 이거겠지. 뭐 문항이 전체적으로 어땠고 뭐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쉬웠냐, 어려웠냐, 평이했냐 그건데, 그래서 지금 이 시험지의 난이도는 영상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항별로 좀 한 문제씩 좀 뜯어볼게요. 자, 요 1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무게중심을 물어보는 거니까 난이도는 이렇게 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방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 식은 나왔을 때 원방이 나타내는 것들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 놓고 나서 계산만 좀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요거는 우리 친구들 이제 계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내용을 하나 또 추가가 된 거라서 이게 중이라고 좀 난이도를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뭐 중하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원과 직선이 만나게끔, 안 만나게끔, 접하게끔 뭐 그런 조건을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로 난이도는 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외분점을 좌표로 놓고 여기다 넣으면 성립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단순 계산 문제. 이것도 난이도는 하. 그래서 내분 공식만 외분 공식만 알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쟤를 평행 이동하여서 이번에 원의 중심이 직선 위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평행 이동했을 때 여기 위에 있게끔 하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난이도는 하로 좀 측정할 수가 있겠네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 점피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요게 이제 원방을 배웠으니까 아폴리니우스 원이다, 원이 있는 점이다라고 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P라고 하는 것을 X, Y라고 두고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 사실 얘는 막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조금 길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이라고 조금 평가를 할게요. 뭐 중하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7번 같은 경우도 대칭이동 문제를 풀어왔다라고 하면 안 보일 수 없는 문제인데, 요거 요렇게 대칭이동해서 거리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본 대칭이동의 기본 문제라서 난이도는 하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8번이 요게 좀 고민이 됐단 말이야. 이걸 중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 상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 왜냐면 이게 우리 엔제 기출문제에서 이게 또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어봤던 친구들한테는 좀 평이하겠지만 안 풀어봤던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텐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다이렉트 거리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거리를 구하는 거.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를 더하면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안 풀어본 친구들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난이도 상이라고 조금 평가를 할게요. 뭐 이제 뭐 베이스 캠프 친구들은 엔제를 풀어봤으니까 엔제에서 요 똑같은 기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 상이라고 좀 평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9번. 뭐야. 야. 요거 부등식 풀고 요거 부등식 풀어가지고 겹치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등식 푸는 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는 중이라고 좀 평가를 할게요. 그리고 요 10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지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 귀찮아, 굉장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있는 요 놈의 범위가 x-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이제 요 놈이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을 때, x-1이 0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3이랑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0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다 추려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얘는 풀이 방법은 알지만 계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난이도는 상이라고 좀 평가를 할게요. 이것도 또 좀 평이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뭐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케이스를 다 나눠서 해야 되는 조금 귀찮은 연산 문제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이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놈이 여기에서 만나는데, 그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하는 것들. 여기서 뭐 원과 직선에 관해서 거리가 최대값, 뭐 넓이가 최대값, 뭐가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뭐 하라고 좀 평가를 해도 되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가 조금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중이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12번. 너가 3, 4분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직선을 보고 나서 습관적으로 x에다가 1을 넣으려고 해야 된다 이거야. y는 2를 넣어야 된다 이거지. 이유가 뭐냐?
여기서 미지수가 그래야지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1콤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직선이랑 여기와 3, 4분면서 만나지 않게끔 아마 이제 요 직선을 보고 나서 요거를 넣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을 거라 좀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림 그려가지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난이도를 중이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원 2의 점과 대해서 기울기의 최대값.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점이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의 최대라고 하는 게 원 바깥에서 이렇게 점이 좀 이상해졌네.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러니까 기울기 얘가 최대가 되겠지. 결국에서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뭐 NJ에도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13번은 난이도는 중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14번 원점의 대칭이동 할 줄 알죠. 그 다음에 X축 방향을 평행을 할 줄 알죠. 그 다음에 그 넓이를 이동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것들 이것도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뭐 하라고 좀 할 수도 있지만 중하 예. 그래도 이렇게 계산이 조금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15번 좌표 평면에서 이제 요런 거 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 뭐야 하기 싫다. 맞습니다. 이거는 딱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지수가 세팅되어 있고 이거에 수직 직선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에 따라 가지고 요 원에 관련된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단계 하나씩 처리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라서 내용이 진짜 어려서 못 풀만한 문제보다는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로서 상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보자마자 그냥 토 나오지 않나? 자,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삼각형 내부의 원 그러니까 내접원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모르면은 이거 시작조차 못한다 이거지.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렇게 해서 구할 수밖에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의 중심 좌표가 여기가 O, A, B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다 같다라고 하는 조금 요것도 사실 굉장히 귀찮고 연산이 많고 내접원의 성질을 모르면 풀 수 없는 그런 조금 귀찮은 문제였죠. 16번 같은 경우는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런 문제는 찍어서 맞추는 게 승자야. 막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험 시간에서 이거 하나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16번은 패스하는 게 정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번 좌표 평면에서 이제 저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에 있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P와 그리고 저기 사이의 거리에 그러니까 직선과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너가 접할 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A의 범위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 직선은 가만히 있고 얘가 지금 자꾸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때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이 아니라 상상? 그러니까 만점을 조금 방지하고자 라고 한 건데 사실 만점을 방지하고자 할 거면은 이런 건 서술형으로 내야죠. 객관식으로 나와가지고 누군가 찍어서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16번과 17번 같은 경우는 찍어서 맞추는 게 승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이거 안 되지. 자 마지막 서술형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P의 Q의 최대값 최소값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냥 이제 원에서 중심에서 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은 최대값, 반지름 빼면 최소값.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의 성질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여기서 중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기에서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제 여기가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3x 플러스 4y 플러스 k는 0이라고 두고 너와 너와의 점집거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식만 쓸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단순한 계산 문제니 중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2차 분식 풀면 되는 거 아닌가? 모든 실수에서 그냥 이렇게 되려면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0보다 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리고 같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단순한 계산 문제였고요. 자, 2차식 fx가 이것도 우리 친구들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자꾸 이런 것들을 식으로 계산으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 조금 도움을 받아 본다면
어차피 2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2차 함수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2차 함수에서 y좌표가 어떠한 놈보다 위냐 아래냐 그런 것들 물어본다 이거야.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최고차익에서 모르니까 양수 양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고 네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딱 봐도 왠지 꼭지점이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해가 x가 p를 제한 모든 실수이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p를 제외한 모든 다 마이너스 4보다 크지 않나? 얘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기가 어느 순간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크다. 요만큼 다 크죠? 맞지? 근데 하나를 제외한 모든 실수니까 여기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여기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였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구나 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다 이거지. 사실 그래도 얘도 2차 함수를 2차 부등식이지만 결국 2차 함수에 대한 이해성만 조금 있으면 풀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중상이라고 좀 하는 게 좀 맞겠죠. 상 요렇게 해서 조금 평가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평가를 좀 나눠본다면 하의 문항수는 6개, 중의 문항수는 10개에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9개,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6개. 오, 꽤 좀 많죠? 그래서 사실 평이한 문제는 좀 평이한 쪽에 쏠려 있고 중에서도 단순하게 중이 아니라 중하 쪽이 조금 더 있었죠. 그리고 이 중간 문제보다는 여기 문제가 이렇게 살짝 갈려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은평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중학교 때 은평 가면 시험이 좀 평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사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옛날 얘기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좀 기본적인 결이지만 중간 난이도 있는 것들을 저쪽으로 좀 밀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이쪽으로 쏠려 있거나 어려운 문제들은 꽤 많이 어렵게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을 좀 할 줄 알아야 점수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 친구도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잖아. 그럼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지. 그때 이제 2학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맞이하고자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수상이 끝난 마당에서 수하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집합명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집합명제에서 아이들이 조금 평이할 거라고 알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과정들의 문제들, 즉 내용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고를 토대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실 줄 아셔야 우리 친구들 2학기 중간고사 때 또 조금 남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은평고등학교 1학년 시험 기출분석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방학 계획 잘 잡아놓고 있을 텐데 그거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학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